충업 빅토리.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MIC 박사님. 네네네. 이제 선거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시죠? 네, 정말로. 뭐 저도 지켜보면 저도 잠이 안 오는데 박사님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잠이 오겠습니까? 5년간 광화문에서 투쟁한 저는 나름의 그 결론이 3월 9일 날 나기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참 광화문에서 하신 분들이 참 그래요. 어쨌든 뭐 누구가 좋다 누구 싫다를 떠나고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지상 과제입니다. 지상과제. 근데 정권 교체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온다고 그럴까? 뭐 될 것 같긴 될 것 같은데 윤이라로 되느냐 또 아니라로 되느냐 또 그거를 중간에서 또 그 통합을 하느냐 이재명 쪽에서 뭐 이런 그제 뭐 유승민 의원까지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가까이 갈 분이 아닌데 그렇게 또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전선을 흐리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단일화는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고 윤석열 후보께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안철수 후보도 아마 이제 그 버스 사건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부인이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게 하늘이 나한테 시련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자기가 끝까지 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역사하고 국민이 명령하는 게 딱 한 가지 정권 교체하는데 자기가 밑거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도 자기 꿈인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반드시 된다고. 근데 그 박사님 반드시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좀 냉정히 좀 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일화를 한 거는 2002년도 누구죠? 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그때 후보 이 두 사람이 정말 이름하여 단일화지 나머지 DJP도 연합이잖아요. 연합입니다. 연합이죠. 단일화 정말 단일화한 거는 이제 진검승부를 한 거는 딱 한 번 노무현 정몽준. 그 DJP도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뭡니까 심상정, 안철수 그다음에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나와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동연 그다음에 요즘은 또 유승민 의원까지 끼워가지고 얘기한 건 통합이죠. 통합. 자기네들 얘기처럼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일화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아시면서 그러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치는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자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직업이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정치공학적인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참모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얘기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느낌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단일화가 혹시 어려워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면은 이제 어떤 참모도 거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승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세 차량이 전국에 300여 군데 돌아다니는데 안철수 후보는 많이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대선을 치를 만한 정당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밑밥은 깔렸는데 그 밑밥을 이제 어떻게 먹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하나 이건 일반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대선 적어도 40일 전에는 단일화가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합의선에 물밑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벌써 한 30일도 채 안 남겨놓고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꼬리 내린 겁니다. 사실은 단일화하자고 들어온 건데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이 시간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것,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께서는 아니 뭐 여론조사 방식이니 그런 거는 복잡하고 역선택 우려 때문에 혹시나 그건 망칠 수가 지금은 안 있으니까 되고, 예, 예. 그냥 둘이 만나서 통 크게 담판을 해서 각서를 써서 끝내자. 사실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자신하고 있어요, 한다고. 네네네. 좀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 저기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일부 그 또 선대위도 보니까 진골이 있고 선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당연하죠. 예, 선골이 있는 쪽에서는 이대로 가도 이길 것 같다. 뭐 이 분위기가 조지면 정말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5% 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도 5% 등락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5%에서 10%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수치 가지고 우리가 한 1, 2%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안 되죠. 그건. 네, 이긴다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그냥 이대로 가도 된다. 이 전략적으로 안철수 후보 몸달게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나중에 자리 내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자는 걸까요? 전략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예.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분을 좀 조금 주려고. 근데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당권이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가 조금 축소될까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그런 게 보여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인수석 대표가 이게 밑에 깔고 한 얘기는 예. 후보가 단일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100%다 이렇게까지도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 대신 이제 단일화 방식을 안철수 후보 쪽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요번에 뭐 총리 받고 장관 몇석 받고도 중요하지만은 차기 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행사하는데 자기가 좀 뭐 당 대표나 아니면 공동 당 대표로 이준석 씨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기 공천에 관여해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국민의힘 당에서 나중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다음에는 그거 기반 말이 발판으로 대선이 되기 위한 발판이 요번에 됐으면 그게 아마 안철수 씨가 바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세석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름이 국민의당이고 지지율이 10% 정도 나오니까 이번에 뭐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뭐 겉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만 내용은 뭐 대권이 쟁취된 다음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를 좀 밀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당대회가 늦어지면은 이준석 현 체제의 임기를 보장한다면은 공동대표제로 좀 지방선거를 치러달라든지 그래야지 뭐 자기 다음에 대통령 5년 뒤에 후보를 지금 엿볼 수 그런 기반이 마련되니까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은 뭐 사실 이준석 당대표하고 대화가 솔직하게 돼야 되는데 다른 참모보다도 이준석 씨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조금 뭐 원칙적으로는 뭐 후보가 원하니까 좋습니다만은 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좀 그걸 경계하는 게 아닌가.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내 당권이 지방선거 때 내 공천권이 이렇게 축소되고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요번에 이준석 대표가 젊어서 그런지 말을 그냥 본인 생각대로 막 해서 그런지 신중하게 못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하여튼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은행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피로감이지만 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쳐다보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그 사이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부정선거 이슈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조작이다. 어떤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번에 코로나 할 때 이 QR 코드 이제 안 찍는다 이러니까 QR 코드 안 찍으면은 이 사전 투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몇 개 했는지도 모르고 본선거에서도 몇 개 했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때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풀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서
국민들은 빨리 이게 단일화됐으면 좋겠는데 선거 사이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무조건 빨리 해야죠. 지금 뭐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 바라건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당 그 버스 투어하다 돌아가신 분, 그분 빈소로 오늘 우리가 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만날 확률이 많은데 오늘 밤이라도 가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사람들 없는데 미실에 가서 오늘 밤이라도 둘이 각서 쓰면 됩니다. 지금 국민과 역사가 명령하는데 후보가 이렇게 했다. 누가 거기 가지고 감히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할 사람 없어요. 그거 만고의 역적되는 거예요. 만고의 충신이 한 일을 만고의 역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토달 사람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서 하다 지난번에 서울시장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아마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오늘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합의한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5가지 통계를 내보면은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 후보는 40%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10%가 나왔다. 평균이. 그러면은 지분은 거기에 걸맞게 하면 돼요. 여론조사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국민의 여론이에요. 그러면 저 10% 대 40%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하고 외교안보 부처하고 중요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는 부서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10%에 해당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리는 안철수 씨가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거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합의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되셔서 국정 5년을 이끄는 동안에 저도 차기에 제 꿈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도 세석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게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당의 뭐 공동대표든 뭐든 제도적인 길을 터줘서 지방선거를 같이 좀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그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타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안 되니까 많이 대화해야 되겠죠. 오늘 좀. 그러니까 저기 뭐 이 지켜보는 뭐 특히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구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자 당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대표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자기 그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인력 구조가 사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 그래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그 양보하는 수준으로 좀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아까 우리 저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방법도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 그러면 예, 그것도 아주 타당한 방법인데 역선택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런 거는 사실은 자기가 단일화를 하자고 지금 전제를 한 거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일 거다 뭐 이런 거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갔다면 안철수 대표가 벌써 옛날에 대통령 해먹었죠. 그 정도의 노예화되면.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는 좀 그 기추가 주목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그분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 뚝심도 좋고 돌파력도 좋고 뭐 신의도 있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겸손 그다음에 소통 또 하나는 감동이 없는 거라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가서 하려면 박사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은 모를 상생해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내가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곱게 자라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주제 넘은 소리입니다만 참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 옆에서 잘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옆에서 그걸 만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만들 시간이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대통령 하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잖아요. 혹시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데 일조했다는 생각했다면 그거를 좀 잘해가지고 싣고 싶잖아요. 역사적으로. 본인이 아쉬우면 본인이 더 나서고 찾아가가지고 오늘도 얼마나 좋아요. 빈소 직접 간다니까. 아유 좀 대화 좀 하자고 소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얼마인데 대화 가능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안 후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나라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좀 이거 잘못하면 만고의 역적이라고 보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내가 양보할 게 뭐야? 당신도 이거 양보해. 둘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참모들이 껴서 뭐 장관 몇 자리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언론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지금 방해 책동 세력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단일화라는 게 이 후보들을 하나로 묶는 건 그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야합이지. 그럼
이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화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기본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단일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윤 후보나 안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뭔가 그게 어떤 어떤 단편적인 방향이 뭔가 어떤 지분이 뭔가 이런 것만 따지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단일화라는 게 국민을 이 정치를 원하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은 금방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도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라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뭐 불이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선택받았다는데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라고 본인이 외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그 이상의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뭘 다른 욕심이 있겠어요?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큰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큰 정치 하려면 절대로 2, 3% 차이로 당선돼서는 이거 총리 내각도 못 꾸릴 것 같아. 이 좌파 권력들 보니까 야권이 똘똘 뭉쳐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하고 또 장애 세력들도 나중에 저쪽 좌파 세력들 광화문에 또 나오면은 또 싸워줘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돼요. 단일화의 의미가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뭐 투표 이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정치까지 포함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그래서 윤 후보는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뭐 혹시나 주변에서 뭐 아이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뭐 너무 말리지 말고 조금 더 있어 봅시다. 안 후보 뭐 지금 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요. 직접. 그 큰 그림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각서 씁시다. 1. 윤석열 안철수는 오늘부터 단일화한다. 그리고 지분은 저는 많이 해보시잖아요. 저는 뭐 통합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예, 제가 예. 군소정당 예. 사무총장 할 때 당 2개 들어오는 걸 통합 협상을 제가 예. 직접 해보고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나 큰 질기가 마련되면 쉽게 타결됩니다. 그 구체적인 건. 아까 저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게 단일화다. 뭐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점이 드디어 마지노선까지 거의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자고면 오고면 하면 안 될 시기고 지금은 단일화 해놓고 마지막 선거에서 어떤 그 대차를 벌리는 거 네네. 이게 그 둘이 결국 단일화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뭐 요즘 단일화에 쑥 빠져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면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 구할 수 없다니까. 네. 가장 시급한 숙제예요. 뭐 투표 인쇄 용지 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일 타결돼야 됩니다. 네. 정말 급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토요일 날도 4차 성명서 낭독하고 후보들한테 또 단일화 촉구 성명서 전달할 겁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를 당 대표로 시키면은 단일화는 자연적 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뭐 예. 100% 끝난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충암바둑의 역사는 71년도에 시작을 해서 5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을 비롯해서 1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암바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단을 돌파한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체육대회 대상은 윤석열 동문이 직접 이 바둑판을 수여해 주십시오. 윤석열 동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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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동문, 충암 동문 프로기사 천단의 힘을 모아 드립니다.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